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나의 행복 버킷리스트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행복할 때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때 더 행복하더라. 이런 발견이요. 저자가 이제 개인적인 신앙 경험을 통해서 좀 이타적인 삶의 목표들을 세우게 된 그런 과정을 담고 있거든요. 이 독특한 어떻게 보면 신앙에 기반한 인생 설계도인데 이걸 같이 들여다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점이 참 흥미롭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 만족, 내 행복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큰 행복을 느낀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랄까요? 맞아요. 관점의 전환. 네, 이 동기가 버킷리스트 전체를 쭉 이끌어가는 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목표부터가 상당히 인상 깊어요. 나를 만나는 100명 이상의 사람을 스타로 만들기. 네, 저자가 자기 이름 박성희의 뜻을 원래는 성공하는 여자였는데 이걸 신앙 안에서 많은 사람을 성공시키는 여자로 좀 새롭게 해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의미를 재해석했군요.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 그게 줄 수 있는 어떤 시기심이나 허무함 이런 거 대신에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역할, 뭐랄까 발판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진짜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여요. 특히 이제 책을 통해서 계속 영향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성취욕 이걸 넘어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걸 거의 뭐 사명처럼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사명감이군요. 네. 세상 꼭대기에 올라서는 것에 어떤 공허함 이런 걸 지적하면서 진정한 평안이나 기쁨, 보람 이런 걸 나누는 성공을 지향하는 거죠. 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돕고 싶다. 이런 열망이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자기 역할은 그들을 위한 밑거름이다. 뭐 이런 인식도 참 독특하고요. 맞아요. 이런 이타적인 관점이 다음 목표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한 몸같이 움직이는 부부 선교팀. 아, 부부 선교팀. 네. 여기서 선교팀이라는 게 아마도 뭐 종교적인 봉사나 지원 활동 이런 걸 함께하는 부부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요즘 보면 다들 바쁘잖아요. 일이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그래서 각자 살아가는 현대 가정 모습과는 좀 다르게 어떤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시간 제약 없이 그냥 필요한 곳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팀을 꿈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족 여행 자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여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다음 계획이랑 연결이 돼요. 아, 치유센터 말씀이시죠? 네, 삶을 같이 하며 영원육의 전인 치유를 돕는 치유센터 설립 계획이요. 그러니까 뭐 질병이나 사업 실패 이런 걸로 좀 무너진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단순 지원을 넘어서서 정말 가족처럼 함께 지내면서 전인적인 회복 그리고 자립까지 돕는 그런 안식처 같은 공간. 그게 바로 치유센터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동성을 가진 공동체, 그 선교팀하고 또 안정적인 지지 기반이 되는 치유센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의 어떤 단절이나 고립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좀 제시하려는 의도도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공동체적인 접근인데요. 맞습니다. 그 개인의 문제를 개인 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어떤 관계소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관계적인 어려움, 실존적인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네 번째는 조금 더 개인적인 감사의 표현인 것 같아요. 복음의 빚 갚기. 복음의 빛이요. 네, 자신을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도와준 분들, 뭐 예를 들면 김태식 박사님이나 가족들, 목회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이런 다짐이거든요. 아, 이 복음의 빚이라는 표현이 아마 신앙을 전해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부채감,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뭐 영적 부모님의 노후 의료비 지원 같은 계획도 있고요. 감사를 그냥 마음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가 여기서도 강하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또 흥미로워요. 바퀴 달린 만평의 집 인테리어 하기. 바퀴 달린 만평의 집이요? 그건 뭔가요? 이게 아들분이 한 말에서 영감을 얻었다는데 실제 집은 아니고요.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온라인 공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시더라고요. 아, 온라인 공간이요? 네. 누구나 그냥 와서 자료를 퍼갈 수도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어떤 제약이 없는 가상의 집. 이걸 만들겠다는 비전이죠.
바로 그 점이 재밌네요. 이른바 세계 보그마 센터 같은 걸 온라인상에 구축하려는 구상인 거죠. 맞아요. 세계 보그마 센터. 네.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요즘 기술을 활용해서 지식이나 신념 같은 걸 나누는 아주 개방적인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온라인 성전, 가상의 집이 잘 세워지면 아까 말했던 그 실제 필요한 공간들 있잖아요. 치유센터라던가 이동수단 같은 거, 이런 건 자연스럽게 마련될 거라고 믿는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상의 성전 구축으로까지 쫙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버킷리스트는요. 결국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타인을 위한 삶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 하는지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당신의 행복이나 삶의 목표 설정에 좀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저자는 자신의 아주 고유한 경험 그리고 신앙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방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특별한 경험,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타인의 삶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당신만의 행복 버킷리스트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